오늘 6월 원핏 할 얘기는 기성복 가격의 비밀입니다. 이 기성복이 이 맞춤복보다 싸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뭐 기성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옷가게에서 사는 옷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영어로는 RTW라고 해요. 이제 Ready to Wear라고 하는데 기성복의 장점 중에 바로 내가 옷을 입어보고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보통 사람들 생각과 같이 싸다라는 거에 장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부분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옷은 소비자가로 사는 게 미친 짓이다. 왜 그러냐면은 거품이 좀 많이 끼어 있다. 그러니까 보통 원가 대비 보통 기성복이 어느 정도 가격인지는 저건 2.5배에서 4배라고 네, 그렇죠. 지난해 1.5에서 4배. 명품 브랜드 같은 건 또 얘기가 틀리잖아요.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진짜 상상을 못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이제 브랜드 네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숨어 있는 게 뭐 어떤 걸 20배에서 어떤 데는 뭐 20배요? 굉장히 큰 배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이렇게 폼 잡고 나서 아예 한 100배수로 받는 것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리미티드 에디션 자체가 하나에는 그 숨어 있는 그냥 마케팅인 거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유명 브랜드일수록 원가 대비 판매가가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마케팅을 많이 했고 여태까지 이제 거기에다 이제 투자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이 비싸게 붙이는 거죠, 이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몬클레어나 이런 것들도 패딩 원가나 이런 것들 얼마 안 한다라는 거죠. 시장적으로 뭐 유럽에서 구스 가격이 정확하게 키로에 얼마라는 게 거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 구슬 쓴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충전재가 뻔하기 때문에 가격이 웬만하면 다 예측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뭐 제가 뭐 지금 이거 사석에서 뭐 이용범 대표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5배 이상 한대요. 5배가 아니라 한 8배, 9배, 뭐 10배 정도? 예,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로 산다고 하는 거는 제품이 갖고 있는 실질 가치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소비자가로 사는 거는 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만큼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래서 땡처리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구조를 이해하다 보면 땡처리가 왜 나오게 되는 건지를 알게 되는데, 이제 한 8, 90% 세일해서 이렇게 땡처리 나온 것들 있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을 했던 기성복이 안 팔리게 되면은 이게 재고 물량으로 쌓이게 되고, 그럼 보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겨울 시즌 다 지나갔고 이제 안 팔릴 건데, 아니 봄에 아니면 여름에 겨울 상품을 누가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류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만 많이 들어가니까 빨리빨리 내다 팔려고 이제 땡처리를 하는 거죠. 그죠? 네, 세일이라는 면목을 해서. 네. 사실 땡처리 물건 살만하죠. 그래도 8, 90% 정도는 그래도 원가 정도 수준 되지 않나? 그렇죠. 이제 예. 원가 아니면 원가 이하도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이제 근데 원가도 사실 네. 거의. 그러니까 거의 마진 안 보고 그냥 빨리 처분을 했다. 그렇죠. 원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옷을 사실 때 땡처리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원가로 그걸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좋은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좀 좋은 어떤 브랜드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어떤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8, 90% 세일하는 경우가 없죠. 없죠. 예. 나름대로 브랜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이제 얘기를 드릴 게 이제 세 번째 얘기가 이제 세일에 대한 어떤 비밀을 그렇죠. 숨어있는, 세일에 숨어있는. 이용 대표님은 뭐 세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죠? 또 그쪽에 또 관련된 일을 하셨고. 제가 세일을 되게 좋아하죠. 네. 저희가 이제 옷도 신상품도 사지만은 당연히 눈이 좋기 때문에 세일 위주로 많이 사는 게 맞죠. 제 쇼핑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 같은 경우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상시 세일인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계속 뭐 세일이 아닌 경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는 땡처리는 하진 않지만은 세일은 많이 하잖아요. 뭐 백화점 세일이든지 아니면 자체 브랜드 세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일을 하는데, 그 세일을 할 때 그 세일 가격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20% 세일이다. 그래서 뭐 20만 원짜리가 16만 원에 판매된다. 그럼 그게 원래 20만 원이었느냐?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퀘션 마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원래 20만 원에 팔던 걸 16만 원에 세일해서 16만 원에 파는 거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상관없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다면서요. 예. 사실은 이제 몇몇
이제 안 좋은 이제 회사가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있지만은 외국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건 다른 외국에서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 세일 때 세일 상품을 따로 만들어요. 근데 그 세일을 받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일을 하려고 따로 상품을 하나 제작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원래 20만 원이고 아니요 해놓고 16만 원 적어놨는데 그게 원래 20만 원에 팔던 제품이 아니라 원래 16만 원짜리를 만드는 거죠. 아, 세일을 위해서 16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는다? 예. 그럼 소비자까지 사는 거네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죠. 왜냐면 매일 거기 매장을 가지 않은 이상은 그 제품이 원래 있었는지도 모르는 잘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세일할 때나 뭐 아울렛 갈 때나 매일매일 거의 한 달이면 30번을 가서 제품을 외우는 정도 되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그거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제 물건을 봤을 때 자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제품이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행거에. 그런 거는 약간 의심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아이쇼핑을 많이 해보고 또 옷을 많이 사본 사람 아니면 또 예. 하기가 힘들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좀 세일 가격에 대해서 좀 의심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좀 좋은 브랜드라고 하는 거에도 명품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뭐 세일을 하긴 하지만은 근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드릴 게 아울렛입니다. 거기엔 또 명품 브랜드들도 입점이 되어 있고 네. 그 명품 브랜드에 있는 아울렛 제품 같은 경우는 그게 2월 상품이나 뭐 재고 상품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진짜입니까? 네, 제가 이거는 제가 몇십 년 동안 이 패션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 아울렛에 들어오는 제품은 약간 스크러치가 났거나 하자가 있거나 사이즈가 잘못 표기됐거나 아니면은 이 제품에 오염이 묻었거나 하는 게 일단 1차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판매될 때 그런 것들 명시를 하고 이렇게 판매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명시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런데 되게 희한한 게 갑자기 요즘 게 아울렛이 있어. 그거는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아울렛으로 나가려고 제품을 이번에 만드는 건 없거든. 브랜드에서는. 그렇잖아요. 왜 똑같은 가격을 왜 아울렛 가서 팔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단 그런 게 다른 거거나 원단에도 숨어있는 그 비밀이 있어요. 아울렛에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신상품이다. 네. 그러면은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을 해야죠. 원단이 뭐 울 100%다. 근데 아울렛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많다 보니까 좀 남아서 그래 이건 일부 아울렛 매장에서 이렇게 풀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거는 절대 없고요. 명품과 신상품이 나오면은 제3국으로 수출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세일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그게 또 다시 입고되고 나서 거의 3년 있다 아울렛에서 풀려요. 원래 이게 프로세스예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신상품이 나오면은 이제 전 세계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옷이. 그리고 네. 그 전 세계 나라에서 또 세일을 또 할 거 아니에요. 네. 세일하는 게 세일이 끝나면은 다시 이태리나 프랑스 본사로 다시 입고되거든요. 입고됐을 때 또 다시 이제 좀 팔다가 그 다음에 아울렛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이 아울렛인데 이게 최신 상품이 나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퀄리티에 분명히 어떤 갭이 있다. 네, 갭이 있던가 아니면은 아울렛에 맞게 그런 이제 ODM 방식으로 새로 제작을 해서 외국 업체들이 있어요. 외국 업체에서 뭐 코트를 10,000벌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거 어떠냐? 그러면은 디자이너들이 이 정도면 우리 브랜드를 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아울렛에 푸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ODM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OEM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OEM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체에 이제 의뢰를 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라라고 의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ODM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에서 역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어떠냐? 그렇죠. 괜찮다. 그러면 이제 걔네들 브랜드를 달아서 이제 판매가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지금 아울렛에 그런 식으로 제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다가 아니고 많아요, 이거는. 아, 많다고? 많아요. 명품 브랜드? 그럼요. 결국엔 이 기성복이라고 하는 거에 거품이 많다는 얘기가 유통 마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그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마진이 많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정장 같은 경우는 원단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원단을 보면은 이게 대충 가격이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는 공인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볼 줄 알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져보면은 기성복이 결코 싸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기성복이라 해서 싸고 맞춤복이라 해서 비싸다 이런 게 아니라 기성복에는 거품이 많고 맞춤복은 오히려 내가 원하는 재료를 가지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맞습니다. 맞춤복이라 해서 비싸다는 거는 잘못된 편견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좀 기성복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기성복하고 맞춤복의 차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관련된 맞춤복 같은 경우에는 또 MTM하고 비스포크 네, 있죠. 요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는데 좀 인터넷상에서 나와 있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랄까 구분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